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12쪽, 13쪽에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구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올림이 한 번 있는 곱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리네 반 친구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잖아요. 오늘 수학 12쪽, 13쪽에서는 수리네 반 학생들이 급식과 관련해서 환경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쪽에 있는 주사위 1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일이네 반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면 이를 처리하는데 매일 318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급식을 다 먹으면 모두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수일이네 반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처리 비용으로 매일 318원이 드는데 한 달 동안에 만약에 급식을 다 먹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수일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 달에 급식 다 먹기를 몇 번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달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달력을 보니까 수요일마다 급식을 다 먹으면 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이 단기방학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급식 다 먹기를 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3번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들인데요. 4일, 18일, 25일 이렇게 3번의 수요일에 우리가 급식 다 먹기를 실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3번의 날짜를 급식 다 먹기를 모두 한다라면은 더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 아낄 수 있는 돈은 모두 얼마쯤일지 어림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3번의 날짜를 모두 실천할 경우에 우리는 얼마까지 아낄 수 있을까 어림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어림하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어느 정도 값인가를 예상해보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한 값이 예상한 값에 가깝구나, 이 값이 맞겠구나 라고 확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림하기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매일 318원씩이 든다겠습니다. 매일 318원. 얼마에 가까워요? 318원이면. 그렇죠. 318원이기 때문에 300원에 가까워요. 300원에요. 그런데 이 300원을 아낄 수 있는 날짜가 하루가 아니었었어요. 며칠이었습니까? 바로 하나, 둘, 셋. 3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4일 날에도 300원가량을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18일 날에도 300원가량을 아낄 수 있고 25일 날에도 300원가량을 아낄 수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300 더하기 300 더하기 300 값을 모두 더하면 약 얼마만큼이요? 900원만큼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겠구나. 물론 900원보다는 약간 더 많은 값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실제 값은 우리가 318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아낄 수 있는 돈은 모두 얼마쯤일지 어림해 보세요. 약
900원이라고 우리는 어림할 수 있겠습니다. 약 900원이라고 했지만 900원쯤 또는 900원보다 조금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낄 수 있는 돈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318원씩 모두 며칠을 아낄 수 있어요? 그렇죠. 3일. 그렇기 때문에 318 곱하기 3이라는 곱셈식을 세울 수 있어요. 318 곱하기 3이라는 곱셈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318 곱하기 3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수모형으로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학 12쪽에 주사위 2번을 보면요. 수모형으로 알아봅시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준비물 2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물 2가 필요하구나. 뒤쪽에 있는 준비물 2를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318을 수모형으로 3번 놓아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니까 이 네모칸 안에요 318이 한 번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쵸? 318 한 번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만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린 몇 번 놓아야 됩니까? 그렇죠. 3번을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318만큼을 2번 더 놓아서 채워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이 준비물 2가 수학책 뒤쪽에 있거든요. 이렇게요. 준비물 2입니다. 준비물 2가 스티커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떼어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준비물 2의 붙임딱지를 가지고 여기에 318 수모형이 3번 놓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도 붙여보기 바랍니다. 이미 한 번은 붙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번 정도만 더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모칸까지 채워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붙이고 선생님도 붙인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고 활동해 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 수모형 붙임딱지를 붙여 보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붙여 보았는데요. 뭐 약간 기울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인 붙임딱지를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네모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칸을요. 100모형은 몇 개, 10모형은 몇 개, 1모형은 몇 개 이렇게 채워보는 거거든요.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우선 1모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1모형은요. 지금 여기 한 묶음이 8개입니다. 그렇죠? 318이기 때문에 1모형이 지금 한 묶음이 8개예요. 그런데 이 묶음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8씩 3묶음. 그러면 곱셈식으로 어떻게 돼요? 8씩 3묶음 8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모형은 8 곱하기 3 8단 오래 한번 해볼까요? 8, 1은 8, 8, 2, 16, 8, 3, 24 24네요. 그래서 1모형은 24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0모형으로 가보겠습니다. 10모형은 쉽죠. 네, 한 개씩만 있어요. 한 개씩만 있고 3묶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씩 3묶음 1씩 3묶음 1 곱하기 3 값은 3. 그래서 10모형은 3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0모형으로 가볼게요. 100모형은 한 묶음이 3개예요. 3개인데 3묶음이 있어요. 3씩 3묶음 3씩 3묶음 3, 3은 9
그래서 백모형은 9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요, 일모형이 개수가 상당히 많아요. 일모형이. 이때 일모형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지금 넘는 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 있는 일모형이 10을 넘었을 경우에는 일모형 10개를요, 신모형 1개와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모형 10개를 신모형 1개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림이었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있는 게 8개인데요. 8개, 이만큼 8개예요. 8개인데 8개에다가 여기 이렇게 2개만큼 이렇게 2개만큼을 하면 10개가 되네요. 그죠? 10개. 그러면 이 10개만큼을 없애는 대신에 신모형 몇 개로 바꿀 수 있어요? 1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신모형 하나만큼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붙여볼게요. 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부분, 일모형 부분은요, 이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모형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8개가 있는데요. 이만큼 8개랑 여기 있는 2개를 이렇게 또 포함시킬게요. 이렇게 2개. 2개를 포함시키면 이 10개를 신모형 하나로 또 바꿀 수 있죠. 예, 신모형이요. 신모형이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 신모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랬더니 남는 일모형은 지금 몇 개인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남았어요.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4개가 남아 있습니다. 4개. 그래서 지금 신모형으로 2개 더해지면서 일모형에 남은 것은 바로 4개만 남아 있어요. 4개. 그리고 신모형은 몇 개 남아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래 3개였는데 2개가 더해졌으니까 신모형은 5개 이렇게 되고요. 백모형은 그대로네요. 백모형은 몇 개예요? 백모형은 9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일모형 20개는 신모형 몇 개로 바꿀 수 있나요? 우리 몇 개로 바꿨어요? 여기 지금 있는 10개, 여기 있는 10개, 20개를 지우는 대신에 신모형 몇 개 더해줬습니까? 바로 2개죠. 그렇죠? 일모형 20개를 빼는 대신에 신모형에서 2개만큼을 더해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318 곱하기 3은 그 값이 얼마가 되었나요? 얼마로 구해졌나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100의 자리 9, 10의 자리 5, 1의 자리 4, 바로 954 이렇게 구했습니다. 954 수모형을 이용해서 318 곱하기 3의 값을 구해보았어요. 그랬더니 954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림했던 값이 얼마였었어요? 바로 약 900원. 900원보다 약간 더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900원보다 조금 더 많은 954라는 값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모형으로 곱셈을 해결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세로셈을 이용한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학 13쪽에 있는 주사위
3번이에요. 주사위 3번에는 가로셈으로 있는 318 곱하기 3을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여기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쓰는 방법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318을 쓰고요. 그리고 곱하기는 왼쪽 아래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곱하는 수 3은 자릿수를 잘 맞춰서 1의 자리 아래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가로선 반듯하게 그어주고요. 이렇게 세로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했었죠? 바로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이렇게 먼저 곱해 주었습니다. 8 곱하기 3이네요. 그렇죠? 8, 3, 24. 24인데 20이기 때문에 10의 자리 아래에다가 2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릿수를 잘 맞춰야 되겠네요. 잠시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줄게요. 이렇게요. 자릿수가 아주 중요해요. 네. 8, 3, 2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죠? 10의 자리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의 자리에 있는 1과 1의 자리에 있는 3입니다. 1, 3은 3인데 이때 이 3을 어디에다 써야 돼요? 바로 10의 자리 아래에다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곱해준 것이기 때문에 1의 자리에다가 3을 쓰게 되면 틀려요. 그래서 10의 자리 아래에다가 1, 3, 3 이렇게 써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빈칸은 0으로 이렇게 채워줘요. 지금 위에서 구했던 24 같은 경우에는 8 곱하기 3의 값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30 같은 경우에는 무엇의 값이에요? 바로 여기 써있기로는 1로 써있지만 실제 나타내는 수는 10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3의 값이 3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의 자리에 있는 3과 그리고 1의 자리에 있는 3 곱해줘요. 3 곱하기 3은 9인데 100의 자리에 있는 값을 가지고 곱했기 때문에 그 값을 9를 어디에 써주느냐, 바로 100의 자리 아래에다가 쭉 내려서 9를 써줍니다. 이렇게요. 오른쪽에 비어있는 칸들은 0, 0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이 900이라는 값은 어떻게 구해진 거예요? 바로 300 곱하기 3으로 구해진 값입니다. 여기 지금 3이라고 써있지만 실제 나타내는 값은 300이죠. 그래서 300 곱하기 3은 90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가로선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1의 자리부터 더해보도록 할게요. 1의 자리부터 4 더하기 0 더하기 0은 얼마죠? 4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요. 2 더하기 3 더하기 0은 얼마죠? 5. 100의 자리요. 9. 그래서 구해지는 값은 954. 바로 우리가 수모형으로 구했던 954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로셈의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로셈에서 거쳤던 이 과정으로도 쭉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과정을 생략하고 좀 접어볼게요. 이렇게요. 접어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1의 자리부터 하는 것 같아요. 8 곱하기 3이요. 8, 3, 24예요. 그래서 24. 24이기 때문에 20은 10의 자리로 바로 올림을 해줍니다. 이렇게 20. 그리고 4만큼을 여기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10의 자리로 갑니다. 10의 자리 1, 3은 3. 3을 여기에 써야 되는데
이미 올림되어 있는 2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 더하기 2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가 되는 거예요. 예. 1, 3은 3인데 올림되어 있는 값 2와 더해서 5를 씁니다. 그리고 100의 자리요. 3, 3은 9 해서 100의 자리 9는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예, 이렇게요. 이렇게 간단한 세로셈 방법으로도 954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과정을 거쳐서도 954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한 값 954. 물론 우리가 처음에 어림했던 값 얼마였었어요? 예. 어림했던 값은 약 900원. 900원이 조금 더 넘을 것이다. 그 값에 가까운 값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한 값과 우리가 구한 값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까지 거쳐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수학 13쪽에 있는 주사위 4번, 주사위 5번 문제를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다시 플레이해 가지고 선생님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해결해 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 문제들을 해결해 보았을 것 같아요. 수학 13쪽에 있는 주사위 4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모두 4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326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요. 1의자리끼리 우선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3입니다. 6일은 6, 6, 22, 6, 3, 18. 18인데 8은 여기 쓰고요. 10은 올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요. 2 곱하기 3입니다. 1은 2, 2, 4, 2, 3은 6. 6을 여기에 이렇게 자릿수 맞춰서 써야 되는데 올림되어 있는 1이 있네요. 그래서 1이랑 6이랑 더해서 얼마요? 그렇죠. 7을 써줍니다. 그리고 100의 자리로 갈게요. 3, 3은 9. 9를 100의 자리에 이렇게 자릿수 맞춰서 써주면 그 값은 얼마요? 978. 이렇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요. 117 곱하기 5는 얼마일까요? 1의 자리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곱하기 5네요. 7단요. 7일은 7, 7이 14, 73, 21, 74, 28, 75, 35. 그래서 5는 1의 자리에 쓰고요. 30은 10의 자리에 이렇게 올림해 주겠습니다. 올리며. 이제 10의 자리 곱해요. 1 곱하기 5예요. 1, 5는 5인데 여기 5를 쓸 거예요. 쓸 건데 올림되어 있는 3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과 5를 더해서 얼마가 됩니까? 8을 써줘야지 맞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100의 자리요. 1, 5는 5. 여기는 올림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5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58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05 곱하기 6 이렇게 됩니다. 1의 자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 5 곱하기 6이네요. 5, 1은 5, 5, 20, 5, 3, 15, 5, 4, 20, 5, 5, 25, 5, 6, 30, 30, 30 이렇게요. 그리고 10의 자리로 갔는데 10의 자리에 0 곱하기 6이에요. 0 곱하기 6. 0에다가는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0을 써야 되는데 올림되어 있는 3이 있어요. 그래서 3 더하기 0은 3 이렇게 써줘요.
100의 자리로 갑니다. 1 곱하기 6이요. 1, 6은 6. 그래서 얼마가 돼요? 바로 630이라는 값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7 곱하기 2는 얼마일까요?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곱해줘요. 7, 2입니다. 7이 14 수고요. 그리고 10의 자리, 1의 자리, 3이는 6. 6을 여기 쓸 건데 1이 여기 올림이 있어요. 그래서 6 더하기 1은 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0의 자리로 갈게요. 4가 있네요. 4 곱하기 2는 8. 그래서 값은 얼마요? 874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제 주사위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슬기 중 계산 결과가 더 큰 곱셈식을 고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고른 카드는요, 124 곱하기 3이라는 카드고요. 슬기가 고른 카드는 105 곱하기 4라는 카드입니다. 두 사람이 고른 카드 중에서 더 큰 값이 나오는 식은 어떤 것일지 직접 구해보죠. 우선 지혜가 갖고 있는 카드요. 이 124 곱하기 3 이런 카드 값은 얼마인지 구해보겠습니다. 1의 자리요. 4 곱하기 3입니다. 4, 3, 10, 2. 10의 자리에 올림 1을 바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 2만 씁니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2 곱하기 3은 6을 써야 되는데 올림되어 있는 게 1이 있네요. 그래서 1 더하기 6은 7. 100의 자리 갑니다. 1 곱하기 3은 얼마예요? 3. 그래서 값은 372가 돼요. 지혜가 들고 있는 카드의 값은 372. 그러면 이번에는 슬기가 들고 있는 카드는 얼마인지 볼게요. 105 곱하기 4. 1의 자리부터 갑니다. 1의 자리 5, 4, 20 이렇게 되고요. 10의 자리는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4는 0이니까 올림되어 있는 2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100의 자리 1 곱하기 4는 얼마예요? 1, 4, 4. 그래서 슬기가 들고 있는 카드의 값은 420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더 큰 곱셈식을 고른 사람은 누가 되죠? 누구죠? 그렇죠. 바로 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수학 12쪽, 13쪽에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구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 8쪽부터 9쪽까지 해결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